네. 자, 앞 시간에 우리는 8페이지에 있는 출금전표 작성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출금전표. 자, 오늘은 그 다음에 169페이지 2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169페이지 2번 문제. 또 출금전표 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 설명을 한번 보면요.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이랬습니다. 자, 이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했을 때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주유소에 납부한 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기단서가 아니라면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현금 분계, 즉 출금 전표로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수행하시오. 자, 밑에서 분계를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자, 승용차에 주유하는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데요. 차변의 비용 발생,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여기 있는 28,000원이 되겠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현금 28,000원. 이렇게 분계 여러분 쓰실 수 있겠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28,000원,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28,000원, 자산 감소. 그게 분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 2번은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 날짜는 1월 12일이죠. 영수증에 1월 12일 날짜입니다. 12일 입력하시고 출금으로 구분을 출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자동 입력되고요. 다음에 이제 차변 계정 과목은 뭐냐? 차량 유지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차량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해 가지고 계정 과목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차량 유지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우리는 관리부의 승용차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인 822번을 선택을 해야 돼요. 822번 확인. 자, 차량 유지비에 이 기름 넣은 거니까 거래처는 SK 성동주유소인데요. 코드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SK 성동주유소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엔터 치면 적용 코드란으로 커서가 넘어가는데 밑에 1, 2, 3, 4, 6, 5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유류대 지급이라는 적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1하고 엔터 치면은 적용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 금액을 입력합니다. 28,000원 28 플러스 엔터. 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는 출금 전표로 이렇게 한 줄로 입력을 하시면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가. 근데 원장님 저는 네. 왜 저 원장님은 저 대변란에 현금이라고 뜨는데 저는 이게 안 뜨고. 대변의 현금이요? 네, 글자가 안 떠요. 여기를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좁혀놔서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화면을 최대로 한번 키워서 대변 항목이 보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아, 누르면 현금이라고 보이는데. 네,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아까는 있었는데 나왔다고. 아, 화면을 크게 하니까 보이네요. 예, 월만 입력하고 일은 한번 그냥 엔터로. 예, 그러면 두 개가 다 보여요. 12일 것 입력을 지금 하세요. 네. 화면을 키우면 보이죠? 이 번호란은 네. 번호는 자동으로 자동 만들어집니다. 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날짜별로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입력 안 했어요? 아니, 여기를 한번 11일로 입력해 보세요. 12일.
거기 왜 뒤에 날짜 1월 10일 입력돼 있죠? 근데 왜 원장님? 저는 왜 두 개가 보이느냐? 자, 화면을 일단 키워놓을까요? 다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여기를 날짜를 스페이스바로 지워보세요. 여기를요? 예, 스페이스바, 예, 엔터. 예, 그러면 1월 달 때 다 보입니다. 저는 어제 입력한 것도 보면서 입력하려고 여기 위에 날짜를 스페이스바로 지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위에 날짜를 지웠을 때는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면서 전표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날짜를 위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치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서 입력하겠다. 어제 입력한 것까지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1을 비워두시고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3번은 입금전표 작성하기. 어떤 내용인데 입금전표인가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전표 관리 쪽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전표 관리에서 공부한 이 내용을 평가시험, 우리 지난번에 재무회계 시험 보았듯이 전표 관리 평가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계획이 언제 되겠더라? 8월 18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우는 이런 내용과 아주 유사한 문제를 제가 냅니다. 8월 18일 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돼요. 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그러네요. 분계를 수행하시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일단 여기서 개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으로 받았다는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계를 할 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이 현금이라. 금액은 여기 있는 이 금액이 되겠죠. 220만 원. 대변은 뭐냐? 이 현금이 220만 원 증가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지만 자산이 감소한 거고 현금은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증가한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한 자산은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갑니다. 근데 이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 관리가 필요한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전표 입력할 때 코디 나라. 금액은 똑같아요. 220만 원. 네, 이렇게 분계가 가능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계가 가능해야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놓고서 전표를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저렇게 종이에 쓸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냈으니까요. 분계를 종이에 쓰세요 하면 이렇게 쓰시고 전표 입력하세요 하면 전표 입력해가지고 인쇄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수행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입금표의 날짜가 1월 13일로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월 13일 날짜를 이번에는 여기다 입력할 수가 있죠. 여기를 비워놨을 때는 여기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현금이 차변에 오는 것은 입금전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입금은 2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숫자 2를 입력하시면 보시다시피 차변란에 현금하고 딱 들어갑니다. 자, 엔터 친 다음에 여기 코드에는 대변에 나타나야 될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자, 한글로 외상하고 엔터 치면 외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계정 과목이 검색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도 보이고 외상 매입금도 보이고 장기 외상 매출금도 보이고 그러네요.
자, 외상 매출금 108번에서 엔터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디라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코드란에다가. 그래서 코디하고 엔터 치시면 이와 같이 거래처 코디나라 입력이 되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11일 날 미소식당 거래처라든가 그 다음에 12일 날 SK 성동주유소의 거래처는 우리가 코드를 그냥 비워놨었죠. 이건 비워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복리후생비나 차량유지비를 거래처별로 관리하진 않아요. 돈을 줬으니까. 그러나 외상매출금 이런 채권은 또는 외상매입금 채무는 우리가 받을 돈이 거래처별로 얼마이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채는 또 거래처별로 얼마인가. 이건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거래처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거래처를 코드와 함께 입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적요는 4번 적요를 사용하면 되겠죠. 외상대금 현금 회수 4 엔터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지금 이 분계는 차변이 현금, 대변이 외상매출금인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분계가. 자,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입력이 완료되고요. 아, 금액을 안 넣었어요. 예, 220만 원 대변에. 네. 이렇게 완료를 해야 여기 클릭했을 때 밑에 분계가 제대로 보입니다. 차변 220, 대변 220. 차변 계정 과목은 현금, 대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네, 금액까지 입력을 해야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아까 전표 번호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전표 번호는 날짜별로 11일 날에 1번 전표, 12일 날에 1번 전표, 13일 날에 1번 전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하루에 전표 한 건씩만 입력하다 보니까 이 세 건의 전표가 전부 번호가 1번이지만 앞에 날짜가 다 다른 거예요. 자, 다음 거를 해볼까요? 네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처전표 작성하기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대처전표라는 것은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두 줄로 입력하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면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은 CT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법인카드가 CT카드인가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정과목 두 개를 찾아내야 되는데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이 식사비 이 88,000원을 뭘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 접대비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비용 발생이 되니까 접대비는 차변에 정리를 하는데요. 이 지출에서 부가세 8,000원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부가세 8,000원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서 신고를 해야 되지만 매입매출전표에 넣을 필요 없는 이유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 관련 건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는 이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CT카드로 결제했다.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지급금. 우리가 카드를 쓰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법인도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회사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카드 사용 부채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요 식사를 했던 여기 참만나 갈비에는 지급을 한 겁니다. CT카드에다가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사용 금액을 한꺼번에 계좌 이체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CT카드 카드사가 된다. 그래서 이걸 차변 대변으로 배치하면 접대비 차변에 오는 거고요. 미지급금 대변에 가는 겁니다.
근데 미지급금 옆에는 가로 열고 CT 카드 거래처 써주시고요. 금액은 똑같아요. 88,000원. 차변은 접대비, 대변은 미지급금이다. 자, 수행 2번을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날짜는 거래 일시라고 하는 항목이 날짜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죠. 1월 14일. 14일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접대비 813번 써야 돼요. 판매관리비니까. 자, 여기서 접대비의 거래처는 거기 식당 가맹점인 참만나 갈비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접대비를 거래처별로 코드 관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적요를 보시면은 만들어 놓은 적요 중에 1번 적요가 해당이 됩니다.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법인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엔터 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이죠. 그 다음에 엔터 쳐서, 엔터 치면 위에 있는 날짜 복사됩니다. 그리고 대변을 넣어야 되니까 대변은 밑에 보시면 4번이죠. 그래서 여기다 4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미지 두 글자 입력하시고 엔터 치게 되면은 미지급금을 253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 놓고 엔터. 자,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아까 참만나 갈비처럼 타이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드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CT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99601 CT가 들어가는, 안 나오군요. CT가 안 나온가요? 코드란에다 CT 치는데 네. 안 나와요? 분명히 안 돼 있나? 어디 한번 봅시다. 왜 그럴까? 다시 한번 CT 하는 거. CT라고 하는 C? C. C요? C. 아, 쌍시오.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래처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검색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F2 눌러가지고 입력. 아니요, F2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신규 거래처 넣는 방법이 플러스 키 눌러서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전체 메뉴에 나가가지고 여기 거래처 등록 창에 가서 여기서 신규로 거래처를 만든 다음에 입력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CT카드는 카드사니까 여기 카드 탭에다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자, CT카드 거래처 넣으셨으면 엔터로 가시고, 적요는 우리가 위에 있는 적요 복사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엔터 치면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가 돼요. 복사 안 하고 지나갈 때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면 되고요. 위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하면서 지나가야겠다. 그러면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가 됩니다. 코드는 복사가 안 돼요. 그리고 대변에 88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대체 전표란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이고요. 출금 전표라는 것은 대변이 모두 현금인 거, 입금 전표라는 것은 차변이 모두 현금인 거래를 입금 전표로 작성하면 편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차변 대변으로 모든 거래를 대체 전표로 입력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출금을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입력해도 상관이 없고 입금도 차변 대변 구분해서 두 줄로 입력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17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수행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내용하고 일치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1월 11일 날 어제 했던 것인데 우리가 출금 전표를 선택을 해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고 거래처의 미소식당 적용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금액 3만원 대변은 현금이었죠. 이걸 분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분계된 내용은 이거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3만원, 대변에 현금 3만원.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줄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1월 12일 거 출금 전표 또 하나 있었죠. 그래서 출금은 1번이라서 여기죠. 1번 입력했었고요. 차량 유지비 여기 코드란에 차량 입력해서 검색을 했었죠. 거래처는 코드까지는 넣을 필요 없으니까 텍스트로 SK 성동주유소 이렇게 입력을 했었고, 아하, 여기서 이거 차량 관리 안 했군요. 우리 관리 항목 관리. 네, 요거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 좀 이따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금액 28,000원. 이렇게 이거는 분계로 말하면 이거다는 거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28,000원 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 28,000원 자산 감소. 이걸 두 줄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그 다음에 이거 관리 항목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거 좀 이따 같이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금 전표 1월 13일에 거 입금 전표 2번 입금했었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었고요. 예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란에다가 거래처를 입력해 가지고 코드를 골라냈습니다. 적용은 이렇게 외상대금 현금 회수라는 걸 했었고, 그리고 차변은 현금이었죠. 대변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계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 220 자산 증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 220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방금 한 거 1월 14일 거, 요거는 우리가 대체전표로서 3번 차변 해가지고 접대비, 거래처는 참만나갈비, 적용은 1번 적용 선택했고 88,000원 차변에 입력했고요.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 해가지고 미지급금 코드 검색했었고 CT카드 코드란에 입력했고 적용은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갔죠. 대변에 88,000원. 이것을 분계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차변의 접대비 88,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88,000원. 미지급금의 거래처 CT카드 쓸 때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누락시킨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기 1월 12일 거래에서 한 가지 작업을 누락했었어요. 깜빡하고 1월 12일 걸로 돌아가 보면은 169페이지였죠. 요 영수증이었는데 우리가 전표 입력하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걸 빼뜨린 겁니다. 수행 3번 빠뜨렸는데 지금 해보겠어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그러면 1월 15일 날 우리가 입력했던 전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출금 전표로 해서 1월 12일 구분은 출금 1번으로 하고 계정 과목 822번 차량 유지비 SK 성동조유소의 유류대 28,000원 이걸 했는데 우리가 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는 관리 항목을 추가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8,000원이 유류비가 몇 호차 거냐 이거예요. 몇 호차 거냐. 여기 몇 호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64 보호에 24 61 차량이다. 그렇게 차량별로 관리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차량 유지비가 있는 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준 다음에 뭐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금액 있는 데를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F3을 탁 누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F3. 그러면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뜹니다. 이게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복리후생비에다 놓고 F3 누르면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나 차량 유지비 금액에다 놓고 F3을 누르면 우리가 차량 유지비의 관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입력할 창이 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코드 여기를 검색하는 거예요. F2를 누르거나 승용차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면 업무용 승용차가 검색이 됩니다. 우리는 업무용 승용차를 요 아반떼 한 대밖에 등록을 안 했었어요. 하나 보이죠? 645에 246 하나, 26 하나인데 번호가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나중에 수정하면 되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645에 26 하나. 구분은 유류비죠. 유류비니까 1번 그대로 두시는 거고, 만약에 보험료면 보험료로, 만약에 수선비면 수선비로 이렇게 항목도 여기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어느 부서 차량이냐 하는 건데 우리는 부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략하는, 엔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요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1월 12일 전표 입력에 관한 관리 항목 추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진행한 내용 녹화해놨으니까요. 오늘 빠진 거는 영상으로 보시고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우리 전표 입력의 가장 기본인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또 대체 전표의 입력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익혔어요. 앞으로 입력하는 모든 일반 전표는 다 이런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전표를 입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72페이지에 가면요, 여러 가지 증빙을 가지고 우리 전표 입력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일 수도 있고 출금 전표일 수도 있고 또는 대체 전표일 수도 있는데요, 증빙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증빙 서류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 세법에서 적용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내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죠.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거예요.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서 그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그게 이익이죠. 법인의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 소득을 많이 했으면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지금 법인이 내고 있는 세금이에요. 자, 이때 인정되는 비용이 있었겠죠. 우리가 법인세를 조금 줄이려고 비용을 마구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예. 비용이 사실은 요만큼인데 70원인데 우리 회사 비용 100원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부풀리면 이익이 30원이 감소하길 거 아니에요. 이익이 30원이 감소한다. 그럼 만약에 법인세율이 20%다라고 10%다라고 한다면 세금이 30원에 10%, 3원이 국가가 적게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비용 지출한 것이 맞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빙 서류를 기업은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출한 증빙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따라서 기업에서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아주 여러 가지의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증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증빙들을 한번 쭉 둘러봅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증빙서류의 기본적인 종류는 있겠죠.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했는데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아이고. 그래서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고요.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계산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연습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나 나와 있었고 현금 영수증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라서 이건 아직 못 봤죠. 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의 증빙서류는 보통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수증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죠. 일반 비용은 3만 원까지, 접대비는 1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이 일반 영수증에 한도가 있어가지고 불편하죠. 이 영수증은. 금액에 한도 없이 쓰려면 뭘 쓰면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요즘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동화 기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죠. 그래서 여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액의 한도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수증은 조그마한 거래에서만 사용해라 해가지고 3만 원 이하 또는 접대비는 1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이외에도 많은 증빙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73페이지에 증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돌잔치 초대장이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월 11일 날 상품 매출거래처 멋쟁이의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현금 10만 원을 봉투에 내서 넣어가지고 그 행사장 돌잔치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 이 멋쟁이 영업부장한테 현금 줬으니까 입금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현금 10만 원 비용으로 썼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겁니다. 네,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초대장 같은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청첩장이나 이런 걸 모아두죠. 이렇게 네,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청첩장 가져오세요. 경조비 주면서 청첩장 가져와야 경조비를 줍니다. 자, 아무튼 이와 유사한 뭔가 행사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초대장 같은 것도 증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분계를 한번 써보면요. 자, 거래처의 영업부장의 자녀 돌잔치에 줬다면 이건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의 접대비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여러분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행 2번 전표를 입력하세요. 전표 입력을 수행할 때는요.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하셔도 되겠고 뭐 나는 차변 대변 두 줄로 쓸 거야. 그러면 3번 접대비 4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두 줄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쉬운 방법으로 출금 전표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2월 11일입니다. 자, 위에다가 이번에는 2월을 입력하시고 뒤에 날짜는 역시 비워두겠습니다. 계속 같은 달
위에 먼저 입력했던 전표를 쭉 보면서 입력하려면 뒤에 날짜를 비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1일이니까 날짜를 11일 입력할까요? 9번은 출금 전표로 쓰기로 했으니까 밑에 메시지 보시면 출금은 1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번에다가 1 할까요? 그러면 출금 되죠. 출금인 경우에는 여기 대변에 이렇게 현금이 딱 찍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코드는 뭐를 넣느냐면 여기에 계정 코드를 넣는데 차변에 들어갈 금액의 계정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대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코드란에다가 접대 두 글자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접대하고 엔터를 치면은 접대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느냐? 접대비가 제조원가 접대비도 있고 600번대 뭐 분양원가 도급원가 이런 접대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매관리비 접대비를 써야 돼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813번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돼요. 813번 꼭 잘 선택하시고 접대비의 거래처는 여기서는 그 멋쟁이 영업부장이 거래처가 되겠죠. 여기서 멋쟁이라고 그냥 해두시고 적용은 코드로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이라고 하는 10번 코드 만들어 놨네요. 10번 이렇게 코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10만원을 입력하면 10만원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 접대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제 여기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줄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위에 그 클릭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네. 2번은 우편 등기 영수증. 우리가 이제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 보낼 때 우체국에서 주는 영수증이 일반 영수증하고 조금 다르죠.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서 우체국에서 이런 영수증을 주더라. 4,000원짜리.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류를 발송하는 비용은요. 차변에 비용 발생 계정 과목을 뭘로 하실까요? 통신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 4,000원. 대변이 현금이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니까 현금은 대변에 4,000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계 쓰세요 하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전표관리 문제 이런 문제 제가 낸다고 그랬죠. 분계를 쓰라고 하는 문제. 어려운 분계는 아니에요. 이게 대체로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분계를 써보세요. 지금 이게 써보는 연습은 앞에만 나와요. 뒤에는 분계 쓰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입력하라는 문제만 있고요. 다음에 수행 2번은 전표 입력 수행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의 날짜를 봐야 돼요. 2월 15일이죠. 자, 입력합시다. 여기다가 날짜를 15일 입력하시고 이것도 출금이잖아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출금. 그 다음에 코드는 통신비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통신 엔터 치면 이처럼 통신비도 500번, 600번, 700번, 800번 이렇게 있습니다. 814번 쓰세요. 자, 통신비의 거래처는 뭐 우체국이라는 거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적요는 우편료 지급이라고 하는 2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2번 엔터. 그리고 금액은 4,000원. 4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면요. 세 번째 증빙을 보여주는 것은
취득세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요.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하나 보이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오죠. 금액은 요 합계 금액이 오겠죠. 자, 이거의 차변 개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토지가 됩니다. 예.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이 토지가 됩니다. 금액은 똑같이 245만 원. 예, 이 분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취득세니까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틀렸어요. 세금과 공과 비용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자산입니다. 취득세는 자산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 처리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이걸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지금은 토지를 구입한 취득세니까 자산, 토지라는 개정으로 처리합니다. 자, 수행 2번에 전표 입력 수행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취득세 납부한 날짜 여기 2월 20일이라고 보이시죠? 자, 일반 전표에 2월 20일. 출금 1번. 개정 과목은 토지 201번. 토지의 거래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적요의 코드를 골라보면 2번 적요 있죠.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 네. 그리고 2450000 금액 넣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이제 증빙이 뭐가 있는가 보니까 네 번째는 출장 품위서가 증빙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회사 내에서 쓰는 양식이잖아요. 자, 오상식 영업부장이 지금 출장지를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3박 4일인가요?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매출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간답니다. 그래서 여비 계산액이라는 건 여비를 계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교통비, 식대 등으로 해서 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출장 품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났답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겠죠? 오상식 씨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오상식의 출장비 계산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예, 현금으로 주었대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제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개해야 되죠? 자, 현금을 주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50만 원. 그러면 차변은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 자, 오상식 씨가 출장을 가가지고 회사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럼 50만 원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아직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예. 또 50만 원보다 더 쓰고 올 수도 있죠. 출장비 이것저것 식대 뭐 교통비 하다 보니까 예.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더 쓰고 올 수도 있어요. 가지급금이라는 건 바로 돈의 지급은 있었으나 그 지급이 나중에 회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갈 수도 있고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이걸 자산으로 봅니다. 5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자산 증가, 자산 감소예요. 가지급금 자산에 해당이 되죠. 우리 개정 과목 가지급금 당좌자산에서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봅시다. 이때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꼭 오상식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네, 전표 입력할까요? 날짜는 2월 23일. 여기다 23일 입력하시고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해야 되겠네요.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134번. 거래처 코드란에다가 오상, 그러면 오상식 3001번 입력되죠. 자, 적요도 한번 코드에서 골라볼까요? 예. 업무 가지급금 지급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50만원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500 플러스 엔터. 그래서 이런 출장 품위서만 가지고도 증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돈을 지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증빙이 될 수 있다. 네. 자, 이제 5번째는 증빙이 뭐냐면 급여 지급 대장. 우리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어요. 그러면 회사에 통장에 다 이렇게 찍힙니다. 통장에 계좌이체한 내용이 다 찍혀요. 그러니까 통장 자체가 증빙이 될 수도 있고, 통장에 일일이 우리 종업원이 100명이면 100줄이 찍히느냐? 그렇게 안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한 줄로 그냥 2월분 급여 지급 이렇게 한 줄로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누구에게 준 건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급여 대장을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급여 대장 내지는 회사의 통장의 거래 내역 이런 것을 증빙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요.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타나죠. 그 다음에 급여라고 하는 계정 과목도 하나 나타나죠. 보통예금은 요 찾으신 금액 이게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은 감소했으므로 대변에 가겠죠. 668만 6천원이. 그렇죠? 자, 급여는 뭐냐? 여기 위에 거래 명세서에 급여 대장을 보게 되면 이게 급여입니다. 700만 원. 이게 급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 발생 급여죠. 급여가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차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급여 명세서에 보면은 공제금액의 합계가 나옵니다. 공제계 요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업원 부담하는 소득세하고 연금과 보험료, 자기부담액을 전부 급여 주는 날 회사가 공제하고서 지급을 해주죠. 자, 이거는 회사 돈이 아닌데 회사가 잠시 보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부채로 인식하죠. 예, 우리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 배웠죠?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31만 4천원. 이렇게 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딱 맞아요. 700만 원으로.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자, 급여를 지급한 날은 통장에 찍힌 2월 25일이겠죠. 그래서 2월 25일 날 전표를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날짜는 25일이고요. 대체 전표라는 건 뭐냐면 차변, 대변 나누어서 입력하는 전표를 말해요. 자, 먼저 차변부터 해볼까요? 3번이 차변이죠. 9번에다 3 하면 차변. 급여죠, 차변이. 급여 코드 안에다 급여하고 엔터 치면 급여가 포함된 개정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801번 급여를 찾아보세요. 이게 판매관리비 급여입니다. 801번 급여. 자, 급여도 거래처 넣을 필요 없고요. 방향키로 가셔서 적요의 코드 중에 임원급여?
임원은 이상을 임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직접 타자하죠. 적당한 급여가 없을 때는 적요에다가 2월 급여라고 해줘야죠. 2월 급여. 그리고 차변에 700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7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23일 날짜에서 엔터 치면 날짜 같은 날 복사되고요. 대변을 넣어야 되니까 구분을 4 하면 대변이 입력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넣어야 되니까 보통 검색을 해보면 103번 보통예금 검색할 수 있고요.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어느 은행인지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계정 과목의 코드란에다가 신한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신한하고 엔터 치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 9800이 코드까지 자동 입력됩니다. 자, 적요는 2월 급여 그걸 엔터로 복사하고 가면 좋아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그 통장에 있는 6686000 찾으신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짜에서 엔터 치면 복사되고요. 또 대변에서 엔터 치면 대변도 복사되고요. 예수금은 코드란에다 입력합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금 254번에서 엔터 치시고 예수금의 거래처도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의 코드는 고를 수 있겠네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라고 하는 4번 적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4 엔터. 네. 그리고 거기 31만 4천원이었죠. 314 플러스 엔터. 예, 이렇게 급여 대장에 대한 증빙을 보고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네. 자, 10분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